안녕하세요. 오늘도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이 시험, 오늘도 제3강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2020년 3차 검색 광고 마케터 시험은 지금 12월 12일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정말 이번 연도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꼭 집중하셔서 이번 연도의 마지막 자격증 꼭 획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벼락치기로 저도 사실 자격증을 취득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틀 만에 정말 기출문제 풀고 막 뭐가 나올지 계속 공부하다가 정말 적중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다 그렇게 패스하고 시험을 취득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마케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꿀팁과 제가 공부했던 저만의 벼락치기, 그 속에 나왔던 문제 기출, 오늘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색 광고 이해와 용어 정리로 들어가고자 해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검색 광고의 저희가 강의하려고 했던 그 목차와는 조금 다르게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1월도 벌써 둘째 주가 지나가서 저희가 지금 검색 광고 이해부터 실무, 그 다음에 계산하는 법까지 가려면 정말 빠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검색 광고 이해와 용어 정리 앞당겨서 들어가고 문제풀이까지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이 되게 어렵죠. 먼저 검색 광고의 정의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 기업의 웹사이트를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 기법이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색 광고는 네이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카카오, 구글, 이런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엔진에서 저희가 기업의 웹사이트를 또 우리의 광고를, 우리 업체의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시험에는 사지선 다형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보기가 총 4개가 출제가 되는데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게 딱 4개. 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달달달달달 외우셔도 저희가 사지선 다형에서 찍기 문제는 정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꼭 한번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 광고는 키워드 광고, SEM, SA, Paid Search라고 한다. SEM은 사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단어 하나하나를 저희가 따지고 보면 서치 엔진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검색 기반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검색 엔진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그런 문구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 광고, SEM, 그리고 SA, 그리고 페이드 서치. 이건 그냥 저희가 검색 광고가 무료 광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우리 기업의 웹사이트를 노출시키는 거다 보니까 페이드 서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검색 광고의 이용자는 능동적인 검색 활동에 기반하여 노출되므로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한 광고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 조금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배너 광고가 아니라 정말 소비자가 검색하는 그 키워드에 저희가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를 정확히 분석하고 타겟팅한다면 이것도 엄연한 타겟팅이 되는 광고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간대 설정, 요일별 설정, 그리고 노출 지면과 기기 선택도 가능해요. 그래서 타겟팅이 전혀 안 되는 광고가 아닌 타겟팅이 가능한 광고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 서비스 업체는 양질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광고의 연관도와 콘텐츠, 업종별 등록 기준에 의거하여 검수한다. 말이 참 어렵죠. 근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광고 서비스 업체는 양질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검수한다. 여기까지만 외워주셔도 이건 시험 합격이에요. 문제 출제 위원자들이 제 그 강의를 보고 연관도와 컨텐츠, 업종별 여기를 꼬아서 낼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보통 시험 유형 자체가 광고 서비스 업체가 양질의 검색 결과를 위해서 검수하지 않는다. 약간 이렇게 내요. 끝부분을 조금 바꿔서. 그래서 저희가 외울 때는 광고 서비스 업체는 양질의 검색 결과를 위해서 검수를 한다. 이 포인트를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 광고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
종량제 광고로 CPC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처음에 저도 외울 때 종량제라는 말이 되게 낯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외웠어요. 저희가 그냥 막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보면은 몇 리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CPC로 우리가 광고를 하는 느낌. 그래서 종량제 광고다, CPC 광고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정한 또는 광고 대행사가 아니면 대표님들이 지정한 CPC가 클릭이 될 때마다 과금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종량제 광고이고 노출이 되었을 때마다 과금이 되는 게 아니라 노출이 되었을 때마다 과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릭당 과금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광고가 노출될 때마다 지불이 되는 게 아니라 클릭이 될 때마다 지불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 운영 시스템을 통해 광고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뭐 지불을 하고 쭉 라이브가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맞게 아니면 스케줄에 맞게 광고를 또 끌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입찰가, 예산 등도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CPC가 조절이 되고 총 예산도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개념 같은 거를 머리에 두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의 노출 순위는 최대 클릭 비용의 품질 지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검색 광고 마케트 자격증 시험에서 제일 꼬여서 내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광고의 노출 순위는 최대 클릭 비용의 광고 집행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이거는 X입니다. 최대 클릭 비용의 품질 지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품질 지수에 따라서 다른 업체는 예를 들어 품질 지수가 정말 풀칸으로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최대 클릭 비용이 500원임에도 불구하고 400원, 300원에도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품질 지수가 너무 낮으면 500원임에도 불구하고 600원, 700원까지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노출 순위는 품질 지수에 따라 달라진다.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품질 지수는 키워드, 광고의 웹사이트, 그리고 광고의 소재 연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클릭률에 따라서 품질 지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품질 지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품질 지수를 올리시려면 일단은 키워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단어와 웹사이트와 광고의 소재가 전반적으로 다 일맥상통해야 이제 소비자들이 클릭하고 그 클릭률이 반영이 되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검색 광고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초기 브랜딩 광고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유저에게만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할지 안 할지는 사실 초기 단계에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 브랜딩 광고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포털에서 검색 광고의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고요. 관련 리소스가 많이 투여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광고 시스템을 껐다 켰다 하고 키워드 입찰가를 조정하고 총 예산을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만히 냅두면 과소진이 되기도 쉽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만 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리소스가 배너 광고보다는 조금 많이 투여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솔루션이 되게 많이 좋아져서 부정 클릭 방지도 잡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게 딱 완벽하고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검색 광고의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 클릭을 발생할 수 있고 부정 클릭 발생을 방지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점, 이것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검색 광고의 주요 용어인데요. 이거는 사실 검색 광고 마케팅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케팅 대행사랑 또는 내부 마케팅을 좀 담당할 때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또는 이런 용어를 통해서 저희가 약어를 통해서 의미 전달이 좀 더 빨리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PI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팀장님 이번 달 KPI가 어떻게 되세요? 아, 대리님 저희는 이번 달 KPI가 노출수여서요, 유입률이어서요,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KPI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는 말로 이제 핵심 성과 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의 목표. 근데 이 목표는 분명해야 돼요. 뭐 그냥 사람들이 느끼는 호감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당연히 절대 안 되고요. 뭐 노출수면 노출수, 클릭수면 클릭수, 유입이면 유입. 이렇게 딱 우리가 이번 달에 광고 성과를 낼 때 그걸 또 확인할 때 하나의 지표로 삼겠다라는 걸 KPI로 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의 강의의 KPI는 당연히 벼락치기 성공, 그리고 핵심 쏙쏙해서 알아듣기,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CPM은 1000회당 노출 비용이에요. 그래서 주로 배너 광고 같은 광고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1000회당 노출 비용. 그러니까 1000회 노출당 비용이어서 1000회가 노출되는데 500원일 수도 있고 1000원일 수도 있고 100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0회가 노출될 동안 나는 100원을 지출할게, 나는 500원을 지출할게 하면 당연히 500원인 사람이 경쟁률이 조금 더 높겠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CPC 같은 경우는 클릭당 비용, 저희가 한번 클릭할 때마다 지출되는 비용이 이제 CPC, 종량제 광고라고 앞전에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노출과는 무관하게 클릭이 될 때만 비용이 지출되며 비용은 경쟁에 따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질 지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 키워드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대표 키워드예요. 검색수가 되게 높고 치열한 그런 키워드인데요. 예를 들어 신발 업종에서는 부츠, 요즘 유행하는 뭐 워커, 부츠, 아니면 의류 업종에서는 코트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보험, 차, 여자 옷, 여자 신발, 이런 식으로 뭔가 뭉뚱그려서 그 업종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세부 키워드는 우리 마케터들이 굉장히 많이 운용하고 발굴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는 키워드 중에도 하나인데요. 대표 키워드의 하위 개념으로 구체적인 서비스명이나 제품명, 수식어를 조합해서 만들어낸 그런 키워드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여자 옷에서 여자 옷 추천 또는 20대 여자 옷 추천, 아니시면 아까 부츠 말씀드렸잖아요. 뭐 발편한 부츠 추천, 20대 여자 부츠 추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품명과 수식어 또는 형용사 같은 거를 막 섞어서 소비자가 검색할 법한 키워드를 만들어내는 걸 세부 키워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즈널 키워드는 특정 시기나 계절에 따라 조회수와 광고 효과가 급증하는 키워드인데요. 이게 바로 펜션이나 스키, 아니면 계곡에 물놀이 갈 때 저희가 뭐 가평 빠지를 검색했을 때는 뭐 겨울에 검색하면 검색량이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여름에는 그 키워드 입찰가가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시즈널 키워드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대표 세부 시즈널은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팅 쳐놨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시험과도 무관하게, 아니면 시험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다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소재는 TND 그리고 URL 13가지의 확장 소재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확장 소재는 반드시 광고에 표시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미지, 홍보 문구, 뭐 추가 제목, 뭐 이런 부수적인 요소를 뜻하는 게 바로 확장 소재고요. 종류는 총 13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ND, 이거는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 키워드를 등록을 하고 그 키워드를 노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소재가 무조건 100%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소재를 지칭하는 게 TND예요. 그래서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이어서 제목과 그 설명을 우리가 통틀어서 소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지수는 아까부터 강조해드렸던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품질지수가 높을수록 저희는 CPC 비용이 조금 저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품질지수 관리에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UV는 UV 하면 그런 경우도 많아요. UV 차단 안경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니크 비지터로 중복되지 않은 방문자, 그러니까 오늘 접속한 사람이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2번 접속한 저를 제외하고 또 한 번에
신규 방문자. 그래서 저는 카운트 1, 저쪽도 카운트 1.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수를 제외하고 순수 방문자가 몇 명이었냐라는 걸 UV로 저희가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PV는 페이지 뷰여서 방문자가 페이지를 몇 개나 둘러봤는지, 몇 개의 페이지를 봤는지라는 그걸 페이지 수를 이제 지칭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마 랜딩 페이지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광고주거나 아니면 랜딩 페이지를 주 URL로 삼고 계시면은 이 PV는 조금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T는 방문자의 그 홈페이지가 딱 들어왔을 때 방문자의 체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탈률이 굉장히 높으면 체류 시간도 짧아지는 게 망정이에요. 뭐 30초 내외로 찍힐 수도 있고 아니면 홈페이지에 볼 게 되게 많다 하면 1분 이상으로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광고를 집행할 때도 한 번씩은 꼭 체크해 보셔야 될 지표 중에 하나라 체크해 두셨다가 나의 사이트는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성과 지표로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헷갈리실까봐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재가 바로 여기인데요. 요게 제목, 이게 바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저희가 총 15글자를 적어야 되고요. 설명은 45글자 이내에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포함, 특수문자 포함이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게 국한된 그 범위 내에서 아이디어를 표현해내서 사람들의 클릭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좀 요구하는 그런 소재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 지수는 여기가 7칸으로 풀칸인 경우고요. 여기가 4칸, 여기도 4칸. 저희가 초반에 이제 집행을 하면은 이제 5칸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칸이 줄어들거나 이제 풀칸 7칸으로 다 채우거나 이게 바로 품질 지수입니다. 자, 그 다음은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확장 소재 부분인데요. 총 13가지로 저희가 라이브를 할 수 있고 이 13가지가 다 등록된다면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가 정말 정신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13가지를 아무리 다 등록하셔도 다 노출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 번 더 이어서 매체 노출 효과 및 산출 방법에 대한 키워드 용어 정리인데요. 저희가 이 광고가 얼마나 잘 운용이 됐는지, 잘 노출이 됐는지, 성과가 어땠는지 파악을 하려면 요런 단어, 요런 지표를 활용해서 저희가 또 계산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산에 들어가기 앞서 용어 정리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수는 이제 광고가 노출된 횟수예요. 그래서 검색한 사용자에게 광고가 노출된 횟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또 판단하기도 해요. 이건 하나의 꿀팁일 수도 있는데 PC 모바일 기준으로 노출수가 굉장히 급증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일정 수준의 노출이 된 것도 있겠지만 소비자 자체가 그 키워드를 요즘 많이 검색을 하고 있구나 트렌드의 지표로 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클릭수는 그 광고가 클릭된 횟수예요. 저희가 노출수가 높아서 우리 광고를 올렸다면 그 우리의 광고가 몇 번 클릭이 됐는지 그게 바로 클릭수고요. 클릭률은 노출수 대비 클릭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백분율, 비율입니다. 퍼센티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CTR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클릭률이 얼마나 됐어요 라기보다는 뭔가 CTR로 표현했을 때 이제 뭐 이응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좀 CTR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환율. 이거는 클릭수 대비 전환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한다고 모두가 다 전환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환이란 뭐 회원 가입, 장바구니 아니면 매출, 뭐 각자 뭐 상담 신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표가 어떤 걸로 잡았는지에 따라서 이 전환값은 달라질 수 있지만 클릭을 한다고 모두가 상담 신청을 하고 모두가 매출을 올리고 모두가 회원 가입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클릭수 대비 몇 명이 전환으로 연결이 됐는지에 대한 백분율, 퍼센티지입니다. 자, 그리고 로아스. 이거는 정말 마케팅의 단골 멘트죠. 로아스 몇 퍼센트 나오세요?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로아스는 이제 광고비 대비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광고비 뭐 얼마 쓰셔서 수익률이 얼마 나왔다. 그러면 광고비 대비 우리가 뭐 로아스가 500%다 하면은 이제 매출액이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로아스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ROI는 투자 대비 이익률이에요. 투자 대비 이익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제품의 원단가 같은 게 이제 빠지게 되겠죠. 투자 대비 이익. 내가 이익을 취한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전환당 비용은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CPS, CPL, CPI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CPS 같은 경우는 세일이 일어난, 그러니까 비용 대비 세일이 일어난 거. 그 다음에 CPL은 우리가 코스트 퍼 리드, 그리고 CPI는 코스트 퍼 인스탈로 저희가 금액 대비, 클릭 대비 얼마나 많은 설치를 이루어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리드를 이뤄냈는지, 그리고 세일, 전환을 이뤄냈는지 이런 지표로 좀 더 세분화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광고 효과 상출 방법에는 클릭률, 클릭 수, 그리고 전환율, 그리고 CPC까지 나오는데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는 아무래도 구매 전환율이나 아니면 구매 건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색 광고 마케터 책에도 자주 나오는 표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표 한번 더 외우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로아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로아스, 네, 로아스나 구매 건수, 그 다음에 구매 전환율, 네,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아스는 정말 단골이라서 이게 계산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광고비 대비 수익을 지칭하는, 뭐 매출을 지칭하는 마케팅 용어를 말하시오 하면 저희는 로아스를 이제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3개의 그 수학 공식은 저희가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고 그냥 시험지를 받자마자 공식을 적어두세요. 공식을 적어두시고 그런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참고해서 바로 대입해서 넣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한 업체의 클릭 수가 50이다. 하지만 노출이 2,000회 되었다. 그럼 클릭률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클릭수와 노출수를 우리가 주고 클릭률을 구하라든지 아니면 뭐 구매 전환율이 몇 %다. 구매 건수를 구하시오 라든지 이렇게 값을 주고 저희가 그 데이터를 구해야 되는 게 시험 기출문제로 한 3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암기하시고 무조건 시험지 받으면 바로 적어두시기. 네. 그리고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자면 검색 광고의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CPC는 클릭이 발생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종량제 광고 방식이다. 확장 소재는 일반 광고 소재 외 전화번호, 위치정보, 홍보 문구, 추가 링크 등을 말한다. 확장 소재는 반드시 광고에 표시된다. 품질 지수는 게재된 광고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순위 지수는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지수이다. 아까 확장 소재는 총 13개이지만 그게 다 등록이 되면 네이버 파워링크가 굉장히 혼돈의 카오스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절대 다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입니다. 반드시, 이런 말은 사실 저희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반드시 들어가는 건 일단 한번 걸르고 봐야 돼요. 자, 다음은 검색 광고의 정의이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 기업의 웹사이트 등을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 기법이다. 광고 서비스 업체에서는 양질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광고의 연관도와 콘텐츠, 업종별 등록 기준에 의거하여 검수한다. 검색 광고는 이용자의 능동적인 검색 활동에 기반하여 노출되므로 정확한 타겟팅이 불가능한 광고라고 할 수 있다. 검색 광고는 키워드 광고, SA 등으로 불리운다. 자,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 기업의 웹사이트를 노출시킬 수 있는 광고 기법 맞죠? 왜냐면 저희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검색할 수 있는 곳에 우리 웹사이트를 노출시키는 거, 등록하는 거, 돈을 주고 등록하는 거, 이게 바로 검색 광고의 기법이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제가 팁을 하나 드렸죠. 광고 서비스 업체에서는 양질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검수한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 광고는 이용자의 능동적인 위하여 타겟팅이 불가능한 광고. 제가 아까 타겟팅이 분명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시간대 설정 가능하고요. 요일별 가능하고요. 기기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노출 지면도 저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은 답이 3번입니다. 그리고 검색 광고는 키워드 광고, SA로 저희가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죠.
자, 다음 문제는요. 다음 중 검색 광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노출 순위는 최대 클릭 비용으로 결정되어 누구나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다. 클릭당 과금되는 광고로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하다. 현재 시간 기준의 실시간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타겟팅이 가능하다. 자, 검색 광고는 최대 클릭 비용으로 결정되어 누구나 상위 노출을 가능하다. 사실 클릭당 과금되는 광고로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하다. 우리는 CPC, 검색 광고는 CPC, 클릭당 비용이에요. 그래서 클릭당 과금되는 광고다 하면 그냥 바로 맞는 거예요. 이건 진짜 100%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딱 쭈루룩 읽어봤는데 뭐가 애매하고 뭐 누구나 된대. 이게 맞나? 현재 시간 기준 이게 맞나? 지역별 타겟팅, 지역별로 연령별이 아까 선생님이 된다고 했나? 이게 애매하시다면 검색 광고는 클릭당이에요. 이건 정말 100%거든요. 그래서 옳은 문제예요. 그래서 검색 광고의 특징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클릭당 과금이라는 보기가 나와 있다.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정말 기본적인 개념만 딱 우리가 탁탁탁탁 외우고 가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검색 광고, 클릭당 과금. 그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괜히 고민하다가 틀리지 마시고요. 자, 다음은 검색 광고의 특징이다. 맞는 것을 고르시오. 검색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메인 배너 광고에 비하여 초기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로 적합하다. CPC 광고의 경우 클릭당 과금되는 시스템으로 광고 노출이 되었을 때 과금된다. 광고 노출 순위는 최대 클릭 비용의 광고 노출 기간을 반영하여 최종 노출 순위가 결정된다. 광고 운영 시스템을 통해 광고 온오프, 노출 지면, 입찰가 예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맞는 거는 당연히 4번이에요. 우리가 아까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리소스가 조금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광고 노출 순위는 최대 클릭 비용의 광고 노출 기간이 아니라 아까 품질 지수라고 강조해드렸던 점. 그리고 CPC 광고의 경우 클릭당 여기까진 맞아요. 근데 노출이 되는 건 아니죠. 클릭당 과금이 됐는데 어떻게 노출이 되었을 때 과금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검색 광고에 클릭당 있으면 그거 정답이에요. 그래도 끝까지는 읽어봐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검색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하는 메인 광고에 비하여 초기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어떤 소비자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지 초기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초기 브랜딩을 알리는 광고로는 사실 불특정 다수에게 저희가 훅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검색을 해야만 우리 웹사이트가 뜨는 형식이라 조금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했던 자료로 할까 했어요. 근데 저희가 시험 일자가 많이 남지 않고 벌써 11월 10일이잖아요. 그래서 남은 일자가 조금 빠듯하기도 해서 검색 광고의 기획,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그 다음 강의에 대해서 좀 초반 도입부만 정말 살짝 짚어드리고 가기로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나아가야 할 지금 강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시험 일자가 점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통합본으로 한 번에 묶어서 좀 책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강의만 보고도 바로 시험 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검색 광고의 기획 부분도 이어서 보자면 검색 광고를 기획하는 과정은 환경 분석, 목표 설정, 매체 전략, 일정 계획, 예산 책정 과정을 거친다. 이건 사실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는 그 환경을 분석하고 그 시장을 저희가 조사하기 또 하죠. 그게 바로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겠죠. 우리의 연령층은 몇 대가 될 거고, 우리의 목표는 이 시장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매체별로 전략을 짜겠죠. 왜냐면 PC와 모바일 검색되는 화면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시간대에도 소비자가 어떤 시간에 우리 업체를 검색할지 모르니까,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지 모르니까 그 소비자와 그 매체를 좀 전략적으로 세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정을 짜고 예산 책정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우지는 마시고 그냥 이렇구나 하고 플로우를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타임보드는 별도의 타겟팅 없이 네이버에 접속하던 모든 유저에게 노출되는 푸시형 광고이다. 자, 이 타임보드가 바로 요렇게 네이버에 딱 들어가면 메인에 노출되는 건데요. 제가 이 지금 강의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캡처해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모 생명보험사가 지금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롤링되는 거라서 저희가 부킹을 하고 그 부킹이 끝나면 그 다음 업체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타임보드는 네이버의 메인 지면에 접속하는 모든 유저에게 노출되는 광고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비싸요. 자, 그 다음에 검색 광고는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유저에게만 노출이 되는 광고라서 유저가 검색을 하지 않는다면 노출도 없고요, 클릭도 없고요, 매출도 없어요. 그래서 클릭을 기다려야 되는 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입찰도 봐주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출이 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검색 광고 마케터 1급을 쳤을 때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도 다 입찰가를 조정하고 뭐 품질 지수가 몇 칸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세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노출되는 이 순위에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색하는 사용자의 초점을 맞춰서 소비자가 우리는 PC가 더 많을 것 같아. 왜냐면 검색 광고니까 직장인들이 많이 검색하지 않을까 하면 당연히 PC의 상위권에 저희가 노출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좀 취업 준비생이 좀 이 자격증을 많이 따지 않을까, 우린 좀 모바일에 집중을 하자 하는 식으로 검색하는 사용자의 키워드를 맞추고 또 노출 지면도 좀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 광고는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 검색 트렌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인구 통계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경쟁사 분석에는 동일 카테고리의 다른 브랜드, 또 대체될 수 있는 브랜드, 그리고 또 키워드 검색 시에 리스팅이 되는 업체를 저희가 경쟁사로 일단 여기고 분석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사 분석이 뭐 시장 조사하듯이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검색 광고에서 경쟁사 분석을 한다면 동일 카테고리의 다른 브랜드라고 한다면 뭐 레깅스 업체에 수많이 뭐 나이키와 뭐 아디다스, 뭐 아니면 퓨마, 뭐 이런 업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대체될 수 있는 브랜드, 나이키가 엄청 앞서고 있는데 다른 A 브랜드가 급상승되면서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성을 여기서 대체할 수 있는 거, 생각해보면 잭시믹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이키에서도 레깅스를 팔지만 잭시믹스 자체가 완전히 레깅스 전문 업체이잖아요. 그래서 나이키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잭시믹스에 가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대체될 수 있는 브랜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검색 시 리스팅 되는 업체, 예를 들면 레깅스를 쳤는데 수많은 업체가 나오겠죠. PC 기준으로 10개, 모바일 기준으로 최대 5개까지 나오겠는데 그 리스팅 되는 업체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또는 광고를 하시는 지금 대표님께서 비딩에 들어가야 될 경쟁사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가 어떤 시간에 상순위에 가고 어떤 시간에 좀 아래로 내려가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 경쟁사 브랜드명을 검색하면 최근 검색수나 최근 1년 추이, 그리고 사용자 통계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기획 같은 부분은 시험에 딱 명확하게 사지선다형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알고 넘어가는 게 맞고, 어쨌든 검색 광고 마케팅을 하면서 저희도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내용적으로는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막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니까 너무 달달 외우지 마시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확장 소재, 뭐 월별 아니면 뭐 가격 이런 것도 경쟁사 분석에 해당되니까 꼭 해당되는 키워드는 한 번씩 검색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목표는 딱 4가지예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고요.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행동 지향적이어야 되고 달성 가능한 기간을 꼭 명시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광고의 목표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4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번 시즌에는 출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쪼록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한번 외우고 시험장 들어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은 검색 광고의 기획과 매체별 시스템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구글 광고는 뭔지, 카카오 광고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조금 더 매체별로 자세하게 세분화 들어갈 거니까 좀 더 집중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색 광고의 이해와 용어 정리 그리고 문제풀이, 검색 광고의 기획에 대해서 아주 살짝 맛보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검색 광고의 매체별 시스템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